그 일반적인 어떤 인대 파열에서도 대략 한 2달 반, 3달 정도면 이제 복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 이것도 대략 한 2달 반에서 3달 정도 되면 실제로 이제 복귀할 수가 있어요. 저한테 이제 수술했던 이제 많은 그런 축구, 농구 선수들, 뭐 배구 선수들도 있는데 그 중에 뭐 이렇게 아직은 재파열 돼가지고 다시 수술한 친구는 좀 없는 것 같고요. 다들 잘 뛰고 있어요. 뭐. 안녕하세요. 수술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호 원장입니다. 예, 오늘은 발목 인대의 만성 파열이라고 하는데 발목 인대가 좀 늘어났을 때 발목 인대 만성 파열, 발목 인대 불안정성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발목 인대 만성 파열에서 가장 좀 많이 시행하는 수술이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수술 방법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파열이라는 건 이제 바로 다쳐가지고 이제 실제로 인대가 좀 찢어져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급성 파열이라는 거는. 근데 만성 파열이라고 얘기하면 만성이라고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인대가 틀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주 정말 드물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만성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붙어요. 저절로. 내가 수술 안 해도 가운데 상처 조직으로 뭔가 차면서 이게 뭐 막으로 차든 뭐 약간 인대 조직 비슷하게 차든 뭔가 차요. 차는데 문제는 이게 늘어나서 차는 게 문제예요. 원래 길이대로 딱 차게 되면은 이제 그냥 탄탄하게 뼈하고 뼈를 잘 잡아주겠죠. 근데 이게 늘어나서 차버리면 이게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마치 인대가 끊어졌을 때처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성인대 파열이라고 하고, 실제로 만성인대 파열이라고 하면 갭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연결은 돼 있는데 늘어났기 때문에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뼈가 이만큼만 움직여야 되는데 더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만성인대 파열이라고 하고, 뭐 다른 말로 해서 불안정성. 이게 발목이 격자로 이렇게 딱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가게 되기 때문에 발목이 불안정하다. 약간 뭐 자갈길해진 살짝 울퉁불퉁한 길만 가도 자꾸 발목 휙휙 돌아가고, 그 다음에 조금 걸으면 뭐 이렇게 삐지는 않더라도 좀 통증이 있고. 왜? 많이 움직이니까. 같은 길을 걸어도 앞뒤로도 움직이고 좌우로도 움직이고.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만 돌면 괜찮은데 이게 자꾸 이렇게 되니까요. 구독, 좋아요. 요 경우에는 지금 여기도 이제 그 선수예요. 24살 축구 선수인데 예전에 몇 번 한 두세 번 크게 다친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수술 안 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방기부스도 했었고 보조기도 쳤었고 그냥 뭐 약 먹고 물리치료 하다가 좀 괜찮아지니까 그냥 하는데 마지막 한 3개월 전에 삐고 나서는 이제 삐는 거는 괜찮았는데 뛰기가 좀 어렵대요. 자꾸 뛰면 한 10분도 못 뛰어. 계속 아파. 발목이 자꾸 운동하고 나면 붓고 아프고 하니까 제 기능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제대로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여기 보면은 일단 엑스레이 먼저 찍어 봐야죠. 뼈 이상 확인해야 되니까. 단순 사진에서는 별 이상이 없어요. 아직 관절염 소견도 그다지 없어요. 옆 사진도 보면 깨끗해요. 그래. 그러면 한번 만져보죠. 한번 발을 잡고 당겨봐요. 비틀어 보고 잡아 당겨보고 덜컹덜컹. 반대쪽 뼈에 비해서 많이 좀 흔들려. 이거 좀 불안정성이 꽤 좀 있겠네. 만성인대 파열 내지는 발목 불안정성. 자, 스트레스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반대쪽에 비해서 이게 얼마나 벌어지는지 스트레스 엑스레이 찍어봐요. 어우, 이거 보이세요? 이거 보면은 이쪽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요. 확 꺾여요. 거의 뭐 한 각도는 안 나오지만 15도 이상 될 것 같아요. 엄청 정상에서는 저거 5도 미만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확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이게 인대가 좀 늘어나 있으면 저렇게 벌어지나. 반대쪽 볼까요? 반대쪽 어떤지. 반대쪽 보세요. 반대쪽은 그렇게 안 벌어지죠. 아까에 비하면 한 절반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3분의 1 정도. 각도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이 상당히 좀 불안정성이 있구나. 자, MRI 한번 찍어볼까요? 어떤지. 아까 그 먼저 번에 이제 봤던 그 급성 파열에서 이렇게 발목이 이렇게 확 밀리는데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보니까 모양은 유지가 돼. 이렇게 앞으로 확 밀리지는 않았어요. 관절은 깨끗해요. 괜찮아요. 안쪽에 삼각인데도 뭐 괜찮아요. 이 정도면 뭐 색깔도 좋고 그냥 깨끗해요. 안쪽인데는 별로 다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바깥쪽인데. 이야, 보세요. 연결은 돼 있어. 이렇게 연결은 돼 있어요. 근데 인대가 무지하게 얇아요. 먼저 이렇게 봤던 그 급성 파열에서는 완전히 이렇게 인대가 딱 끊어져가지고 하얗게 가운데 갭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요거는 갭은 없어요. 다 연결은 돼 있어. 근데 되게 얇고 뭔가 이렇게 좀 약해. 이게 아마 인대 파열이 됐다가 여러 번 됐다가 이제 자연적으로 붙었는데 인대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얇아져서 붙어버린 거니까 기능을 좀 하기 어렵죠. 인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이렇게 탁 잡아챌 때
이런 식으로 좀 버티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프게 되는 거죠. 인대가 만성 파열입니다. 인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인대가 기능 제대로 하기 좀 어렵겠네요. 수술하는 게 좋겠어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대 파열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대하고 인대를 꼬매줄 게 없어요. 왜냐? 뭐 가운데 끊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인대를 연결해서 아까 실처럼 이렇게 좀 꼬매주지.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일단은 그 내시경으로 안에 들어가다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염증이 좀 있어요. 이렇게 만성적으로 좀 아픈 사람들 염증이 좀 꽤 있어요. 예. 염증을 확인하고 안에 이제 만성 인대 파열일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안에 지저분하게 좀 조직들도 좀 자라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내시경으로 처리를 하죠. 요거는 이제 연골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 위쪽 화살표 해놓은 데들이 이제 연골이 있는 데인데 연골은 이상이 없어요. 다행히 안 다쳤어요, 연골은. 인대 그쪽에 이제 염증이 있었던 거는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그럼 이제 인대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게 아니면 인대끼리 못 꼬매면 얘를 어떻게 하냐. 예전에는 가운데서 이렇게 쬐어요. 인대 가운데서 쬐서 그냥 새로 상처를 내는 거죠. 상처를 내서 이렇게 중첩을 해서 꼬매버렸어요. 이렇게 늘어나 있으니까 가운데를 찢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겹쳐서 꼬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이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이게 같이 늘어나, 나중에 양쪽에서. 그래서 이거보다는 아예 뼈에서 이렇게 떼는 거죠. 뼈에는 이제 그 발목인대는 바깥쪽인대는 특히나 이제 비골, 그러니까 바깥쪽 복숭아뼈하고 아래쪽 거골에 붙어 있는데 거골에서 떼서 붙이는 거는 쉽지 않아요. 위치도 쉽지 않고 이게 그쪽은 좀 인대가 좀 뭔가 떼서 붙이기는 되게 어려워.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인대도 뭔가 이렇게 그 복숭아뼈 쪽에 붙어있는 인대보다는 명확하게 이렇게 꼬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비골에서 인대를 떼요. 비골에서 인대를 떼서 끌어 당겨 가지고 비골에 다시 붙여요. 그러면 이 비골은 뼈잖아요. 뼈는 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 인대 자체 요쪽 그 당겨서 꼬매놓은 요쪽 인대만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적당히 끌어 당겨 꼬매면 나중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자기 발목 원래 움직임 정도 늘어나고 그 이상은 뭐 잘 늘어나진 않아요. 요 사진에서 보시면 이 뼈에다 지금 뭐 실을 좀 심어 놨어요. 이렇게 보면 두 가닥. 여기 보이면 요쪽 부위가 이제 비골뼈죠. 그래서 인대를 지금 비골뼈에서 떼가지고 다시 끌어 당겨서 꼬매기 위해서 뼈에다 이제 실을 심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선 보면은 아까 그 뗐던 인대들을 다 이렇게 실로 다 통과를 시켜 놓은 거를 좀 볼 수가 있죠. 이만큼 거의 한 1cm 가까이 당겨서 좀 꼬매겠다. 원래 뼈에 붙어 있던 데보다 더 당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꼬매기 위해서 다 이런 식으로 적당한 간격으로 통과를 시켜줬죠. 인대를 얼마나 줄일 건지는 그 사람의 어떤 체격이라든지 내지는 이제 인대가 얼마나 좀 늘어나 있는가 뭐 그런 정도에 따라서 약간의 좀 조정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인대가 좀 다시 이렇게 좀 봉합이 좀 돼 있죠. 그래서 요게 아까 그 실을 묶어 놓았던 거고 요거는 이제 다시 인대끼리 마지막에 더 봉합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요 아래쪽에 보면 이게 실로 또 매달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게 힘줄 지대. 이게 펴는 힘줄, 이렇게 발가락으로 내려가는 그 힘줄이 발목에서 위로 뜨지 못하도록 딱 잡고 있는 아주 얇고 질긴 막이 있거든요. 힘줄 지대라고 그래요. 그 막을 위로 이렇게 덮어서 올리는 거예요. 이 막을 덮어서 올리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브루스트롬 술이에요. 이 막을 위로 덮어서 끌어당겨 올리면 이거를 변형 브루스트롬 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막을 구별해 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끌어당겨서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 막이 되게 실제로 보면 수술할 때 보면 정말 얇거든요. 1mm도 안 돼요. 한 0. 몇 mm 될 것 같아. 거의 뭐 투명하게 보이는 게 경우도 있고요. 결만 보이지. 근데 저거 하나 덮어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말 발목 그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틀어보면 단단함의 정도가 좀 달라요. 저게 좀 역할을 되게 좀 많이 해요. 근데 처음에 수술할 땐 저거 잘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얇기 때문에 이게 그 지대인가? 쉽지 않아. 경험이 좀 쌓이다 보면 딱 보면 이제 보이게 되는데 저 막을 잘 구별해 가지고 위로 충분히 끌어당겨서 덮어주느냐 안 덮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발목 그 수술하고 나서의 어떤 탄탄함 정도가 좀 많이 좀 다릅니다. 그 위에 아까 보면은 되게 좀 이렇게 인대가 얇았잖아요. 그래서 힘줄 지대를 하나 더 위로 덮었지만 그 위로 보시면 요 하얗게 메가덤이라고 해서 인조 인대를 하나 더 덮어놨어요. 저 인조 인대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자기 인대처럼 바뀌어요. 자기 거로 바뀌어요.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따라서 아까 보면 한 1cm 정도 위로 끌어당겼으니까 늘어난 인대를 좀 줄여줬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발목 지대하고 메가덤을 하나 더 덮었으니까 두께도 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수술하고 나서 MRI 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보일 거냐 보시면은요, 인대 두께가 이만큼이 됐어요. 지금 아까 인대 두께에 비하면 대략 한 2배 이상 좀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인대 길이 자체도 좀 줄었지만 실제로 인대 자체도 좀 더 두꺼워지죠. 인대가 두꺼우면 그만큼 강도가 당연히 세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 이건 이제 만성인대 파열일 때 하는 건데, 인대를 찢어진 걸 봉합하는 게 아니라 뼈에서 떼서 끌어당겨서 다시 뼈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께 보강도 가능해요. 그 일반적인 어떤 인대 파열에서도 대략 한 2달 반, 3달 정도면 이제 복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 이것도 대략 한 2달 반에서 3달 정도 되면 실제로 이제 복귀할 수가 있어요. 저한테 이제 수술했던 이제 많은 그런 축구, 농구 선수들, 뭐 배구 선수들도 있는데, 그 중에 뭐 이렇게 아직은 재파열 돼가지고 다시 수술한 친구는 좀 없는 것 같고요. 다들 잘 뛰고 있어요. 뭐 대학 때 했던 친구는 지금 프로 가서도 잘 뛰고 있고, 프로 친구들도 이제 가끔 좀 있고 했었지만, 그 선수들도 지금 다 잘 복귀해서 잘 뛰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오늘은 이제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 만성인대 파열 내지는 이제 발목 불안정성이 있을 때 하는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의 이제 실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았어요. 비골에서 떼서 다시 끌어당겨서 인대를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발목 지대를 덮고, 그 위에 이제 메가덤이라는 인조인대를 덮어서 두께까지 보강할 수 있는, 길이도 줄이고 두께도 보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 저거 수술 시간 대략 한 35분,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상처는 한 2.5cm? 그 정도 좀 나는 것 같아요. 뭐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대략 한 일주일 전후 정도면 이제 통깁스하고 좀 딛고 걸을 수 있고요. 대개 하는 수술하고선 대략 한 4주 정도 고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은 반기부스하고 좀 어느 정도 붓기 빠지고, 그 다음에 상처도 괜찮고 하면 통깁스 한 3주 정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 착용하고. 뭐 딛는 거는 뭐 사실 뭐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면 딛을 수는 있죠. 뭐 아프기는 하겠지만은 뭐 뼈를 건드리거나 그런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통깁스하고 걸어 다니는 남자들은 좀 잘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하여튼 통깁스하고 좀 목발 하나 정도 쓰든지, 아니면 이제 목발 안 쓰고 좀 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 상당히 수술 잘하면 정말 결과 좋은 수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이라는 만성인대 파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좀 좋은 정보가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